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당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당은 대통령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렇게 원칙을 정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당정 관계의 뉴노멀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 강전의 대변인 아까 초장에도 조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네. 당정 관계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 뉴노멀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아 그거 물어봤을 때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답을 그런데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검법 파기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있어서 쓴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특검법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이 기사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아니, 내용은. 보고를 하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 일찍 보고를 저녁에 하려고 합의가 생각했는데 돼서 오전에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파기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에서 좀 뭐랄까요 순서 같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은 표현을 굉장히 좀 정말 정치인 같이 표현을 하셨는데 불만이 있어요. 아, 네, 불만이 있다? 있고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정무수석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정청래 대표와는 사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봅니까? 당정 관계의 뉴노멀이라는 이 표현으로 예, 요거 제가 좀 찾느라고 그랬는데 네.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 이렇게 맞아요. 대법원장 사태 네. 관련해서 그 이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거를 진화하러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로 진화하러 왔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얘기보다도 가장 많이 했던 게 방금 얘기했던 대통령실과 당과의 이 관계 설정, 네. 뉴노멀을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의 핵심 야마는 뭐였냐면은 주제는 당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대통령실에 와서 물어보지 마라. 맞아요. 네. 저도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정확히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맞아요. 그 제발 거꾸로다 옛날에는 네, 그런 얘기했었죠. 근데 옛날의 당정 관계가 아니야. 이게 뭐 명쾌하게 우리가 잘 세부적으로 조율해 가는 게 아니라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있고 이미 용사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엮으려고 뭐 이게 왜 그날 그것도 그거 조희대 대법원장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퇴론 얘기했는지 추미애가 사퇴 얘기했는데 다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사법개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이제 사고 나니까 아예 이제 방화벽을 친 거예요.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거고.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처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거나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당과 정부가 따로따로 노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거를 옛날 윤석열처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기로 했다라는 설명을 한 거다. 그거를 뉴노멀이란 말로 지금 이렇게 이 포장을 표현을 워딩을 네. 보면은 네. 지지층을 주로 의식해서 개혁 과제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하는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룰을 정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요. 민노멀. 그 네. 룰을 정했다는 부분이 조금 네. 하여튼 이례적이긴 하더라고요. 살짝 조론 그래서,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대통령실의 몇몇 고위 관계자나 몇몇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당의 몇몇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매우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크다. 심지어는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이제 정치인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당에 계실 때는 진짜 열심히 개딸들한테 호소했던 분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당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에 이제 증거들하기보다는 이제 상황들을 설명했는데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법 이제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거를 깨면은 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거기를 받는데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 유엔총회 순방가 있는데 맞아요. 그거 뭐 조의대 청문회 이거 잡아버리면은 다 그걸로 다 덮여버리고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표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그런 사례들이에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에서 무슨 그 간담회 같은 거 뭐 이런 거 토론회 열었는데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너무 동맹파가 많다. 맞아요.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그 듣는 동맹파들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으며 대통령 가서 지금 막 외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위성락 실장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동맹파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문제 있다라고 그거를 뭐 정세현 장관이 원래 뭐 자주파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니까 네, 그런 네.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거를 당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장을 그거를 마련해준.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를 한 거. 이거에 특히 이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거에 완전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 뒤집어져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지금 뭐 한판 붙어보자는 거냐 뭐 거의 격앙 수준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당도 조금 눈치를 이제 보기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이제 이런 시그널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상호 수석이 또 워딩을 보면은 과거에는 대통령의 구설수나 말실수, 외교 참사 또는 김건희처럼 선물 파동 같은 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다. 그랬더니 그 기자의 질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답하지 않겠다. 앞에서 다 말씀하신 그냥 거죠. 곤혹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네. 이 당정 관계의 뉴노멀.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미묘한 여러 가지 흐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앞으로 그렇다고 당이 이 어떤 대통령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또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접점을 좀 잘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 선거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아. 이게 그냥 민주당이 엇보고 대통령이 엇보예요. 제가 보기엔.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어떤 뭐 캐릭터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당원 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권리당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의 비중, 투표에서의 뭐 당내 경선이나 투표의 비중을 늘려놨으니 이들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환경에 그냥 적응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첫 번째,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국회의장 뽑는데 당내 경선에 당원들의 표심을 아니 국회법에 국회에서 뽑는다고 돼 있으면 의원들이 뽑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설득을 해야 돼. 그때 그러니까 왜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안 뽑고 우원식을 뽑았느냐 가지고 당원들이 몇만 명, 한 2, 3만 명이 탈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달래느라고 내는 건데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게 항상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럼 지지자들도 설득도 하고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을 안 해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래서 그 여론 안 좋으니까 그냥 파기? 내가 다시 재협상 지시했어. 이게 비겁한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판을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래 정부 출범하고 바로 당대표 선거가 없었어요. 그동안. 왜 그런 이유는 뭐냐?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분리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는 대표대로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1년 뭐 이후에 보통 이게 당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표 그래서 두 번째는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걸 뭐 이제 해소할 방법은 그래서 정청래는 정청래대로 가고 추미애는 추미애대로 가고 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가고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이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속도감이라는 거는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거는 정청래
김성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가 추석 전까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우상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몇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약간의 속도 조절 이야기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도 그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주워 담긴 했습니다만 차라리 했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임은정 부르고 뭐 누구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지금 위헌 논란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성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었던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네.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입법을 하고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정리를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국 추석 전에 이거를 밀어붙인 거는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전당대회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일부 좀 반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빨리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진짜 뭐 4년 한 사람처럼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패싱할 수 있는가? 저는 패싱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생각합니다.